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말이 있었어요.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응해야 될 거예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를 뭐 조작, 유린, 뭐 짜깁기, 예. 포갑, 예. 그야말로 과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총동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안 나간다면 그 말, 언어 자체가 예.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당당하고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야당을 예. 탄압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예. 그게 잘못된 걸 밝히는 게 맞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내용을 떠나서 형식놀이나 인과관계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소환에 응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단지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이런 건 별개 문제예요. 예. 어쨌든 간에 사법 체계 내에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가는 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도 법 앞에 평등한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나가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소환에 응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밝힌다면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소환부터는 대내용이다. 대내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두 차례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예. 이제 향후에 특히 뭐 사안 자체가 지금 바뀐 건 아니고 그래서 예. 지금 뭐 장문에 그 뭐 서면 진술서도 지금 낸 상태잖아요. 예. 사실은 조사받으러 들어가도 뭐 별 얘기 하겠습니까? 예. 그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 이상의 얘기는 안 할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예. 사실은 뭐 그냥 서면 질의서로 다 대체하고 예. 더 이상 뭐 안 나가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예.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공이 되는 건데요. 아.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혼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혼자 그 거대 예. 이 검사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 예.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도 함께 지금 장애투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예.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 원하는 게 뭐냐? 예. 대표 자리 지키기죠. 예. 예.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 예.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검찰의 기소가 제가 보고는 거의 확실한데 예. 그 상태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정치 탄압으로 확실하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예. 그런 말이에요. 예. 당내에서 벌써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예. 친문계들 움직이고 있고 예. 그런 상태니까 그걸 제압해서 가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예.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그런 약간 순교자 이미지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 교수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계속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컷오프 대명도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 대내적 이유와 대외적 이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대내적 대외적을 가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제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 이른바 예. 친명 강성 의원들은 예. 철저히 이건 이제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가지 않았 뭐 이런 수사를 안 했을 거다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대내용 대외용이라는 게 이미 중도층 유권자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과도한 부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아직은 저기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게 좀 높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 좁혀졌어요. 예. 워낙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좀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나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당내도 마찬가지. 당내도 지금 뭐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어제 시작됐잖아요. 뭐 예. 본인은 김정민 의원은 비명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예.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같은 프레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부는 떠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검찰 주변에서 여러 얘기 나오고 있어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뭐 300만 달러 네. 받았다 뭐 이런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검찰 소설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지금의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예. 이거 서로 두 분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 물론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긴 합니다만 일부 언론의 보도긴 한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지사가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같은 자리에 예.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 예.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이태영 변호사가 또 뭐 바꿔줬다 이런 게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정말 그럼 이재명 대표와 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통화도 안 했고 전혀 몰랐느냐. 예.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물론 예. 말씀대로 실체적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남았어요. 지금 예. 기소부터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국민들이나 일부 우리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계속 언론 보도가 있을 것이고 예. 그 공방이 너무나 지루하고 정말 피곤하긴 한데 예. 그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정치권의 공방도 좀 자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정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결국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쌍방울그룹 이런 문제들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황상은 뭐 거의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건도 그렇고 이 대북 사업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업무 스타일은 뭐 정평이 나 있어요. 예. 성남시장 때부터 뭐 경기지사 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한 건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 자기가 다 사안을 알아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다 결재를 해서 지시를 내려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장동 건도 그렇고 이 대북 사업 건도 그렇고 예. 그렇게 사소한 건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최대 규모의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고 예. 경기지사 하면서 이 대북 사업 역시 마찬가지. 예. 대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가 굉장히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쏟았던 그런 예.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측근인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예. 뭐 이런 일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벌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그 업무 스타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검찰 수사 결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과정 그때가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따라서 그렇게 했겠냐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 남북한 관계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었고 예예. 뭐 이제 그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북미 대화가 좀 판이 깨지면서부터 예. 좀 분위기가 예. 경색이 되긴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서로 뭐 안 보는 사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사실은 화해 제스처 펼쳤고 예. 당연히 만약에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 입장에서도 예. 본인이 대권주자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뭐 남북한 관계 개선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예. 그런 지도자상을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예.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야 또 지지층들이 더 모이고 하니까 그럼 충분히 개연성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연성은 적지 않은 충분하다. 돈이 지금 예. 오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300만 달러 그러면 예. 뭐 우리 돈으로 뭐 수십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돈을 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서 예. 한 것도 아니고 예. 일종의 선금조로 이렇게 예.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그 차후에 뭔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금이 오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정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상식과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예. 그 같은 말씀이시죠. 예, 예. 그건 뭐 누구나 같은 얘기를 해요. 예.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말했으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예. 지금 그분들의 주장은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검찰이 진술을 통해서 흘리고 예. 그리고 언론이 쓰면 그게 기정사실화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측근 중에 측근인데 예. 과연 그런 큰돈 대장동 이거 쌍방울권은 아닌데 예. 대장동권 같은 거를 그렇게 혼자 전혀 다 했을까 승인하지 않고 그런 게 이른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혐의를 두고 있고 의심을 하는 게 그런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꼭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들이 그렇게 모르고 그런 큰 건들을 할 수 있을까? 예. 아무리 배포가 코드만 알죠. 위에 대표가 있는데 도지사 지금 대표 그때 도지사나 시장이잖아요. 예. 그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 뭐 여야 문제가 아니고 단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의원들은 공천 같은 걸 시켜서 그럴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른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다른 주장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체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도요. 기자는 그냥 주는 대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최 교수님께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민주당 장외 투쟁 외부의 집회가 있습니다. 네.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득실 따지면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국회는 일단 원내에서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 투쟁의 그 주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 독재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예. 지금까지 지금 많이 지금 대담을 나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고 예. 이게 정치적으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예. 지지층들에게.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중도층의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 특정하게 어느 한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중도층이 많잖아요. 예. 이른바 스윙 보터라는 사람들. 예. 이분들이 과연 그 장애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득과 실 중에 어느 게 맞냐 그러면 득도 있을 거예요. 예.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름대로 예. 반전시킬 수 있는. 제가 예. 아까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좁혀졌다니까요. 예. 약간 맥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단합이다 이런 것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득실 중에 따지면 득실이 다 있겠으나 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실이 좀 많지 않겠는가. 예. 명분이 좀 약하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박사님도 그 민주당 장애투쟁에 대해서요. 네. 왜 한 거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평가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 득실 말씀드리면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 민주당에는 실. 예.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 당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 그것도 아주 100분 내지는 10분 활용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너무 과하게 활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예. 이 사안 자체가 뭐 이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 정치 탄압으로 규정 짓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문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예. 이걸 뭐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 되냐.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수사가 온당하다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예. 자, 여론이 이제 그렇다라고 전제했을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 뭐 완전히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이 민주당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서 예. 분리 대응을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보면 그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없지 않느냐 꽤 있어요. 상당해요. 특히 이제 뭐 친문계들 뭐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도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겉으로 꺼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고 당대표가 직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뭐 내년 총선까지 이제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공천권 그야말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 그냥 쫓아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 부담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소가 거의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데는 확실한데 기소가 이루어지게 나오면 국민 여론들은 아마 여론을 더 들끓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담은 점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민주당을 옥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에게는 뭐 실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하셔서 국회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모임을 했죠. 이름은 제가 보니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이걸 출범을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네.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개헌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 개혁 관련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추가적으로 정치 개혁을 좀 해야 되고 또 뭐 개헌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양당 정치가 너무 이 극한 대립으로 이제 가면서 예. 저는 양극 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당에 소속된 분들 중에 이런 너무 양극화되는 구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뭐 바깥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어찌됐건 뭐 좋은 취지로 한번 얘기는 해보자. 예.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출발했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이 지금 정치 개혁이라는 건 당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거대 정당에 의한 이 양당의 혐오 정치, 예. 징후와 혐오의 정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거든요. 예. 화해도 없고 포용도 없고 토레랑스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의원들도 다 알아요. 모를 예. 리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그 대안이 뭐 중대선거구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뭔가 해보자는 그런 당위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럴 때는 이제 같이 모일 수밖에 없죠. 예.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경선이 윤심 경쟁을 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고 리스크가 쟁점화되고 있고 예.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무슨 그 양국관리법 하나 통과를 못 시켜서 절충이 안 된 상황이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의견이 모아질 수가 있겠어요. 왜 모아질 수가 없냐면 이 정치관계법들이잖아요. 선거구제 이런 게. 예. 이 정치관계법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이런 정치관계법은요. 예. 선거를 꽤 많이 앞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산이 빤히 보일 때는요. 무지의 벨이 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의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도시, 수도권, 뭐 영남, 호남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벌써 때가 늦었다. 총선 지금 불과 1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모여 있는 건 좋은데 당위로서는 좋은데 별로 실현할 수 없다. 저도 최 교수님은 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왜 왜냐하면 동의하지?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현재 거대 양당제를 이제 개편하고 예. 다당제로 바뀌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예. 과거에 우리나라 중대선거구제 해본 적이 있죠. 예.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중대선거구제를 잘못 운영하면요. 돈만 더 많이 들고 예. 굉장히 지역이 넓어지니까 예. 광대지니까 그리고 명망가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양당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양당제 나쁜 의미의 거대 양당제. 예. 정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정치 이론적으로 봐도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지금의 양당 체제 문제 해소하는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박사님은 중대선거구제가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박사님 의견이 갈리네요. 예.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도 사회 수준에서는 다당제가 맞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고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거대 양당이 그것도 아주 양극단에 지금 서 있는 그 두 정당만 존재하고 예. 중간지대 정당이 별로 없어요. 예.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더 듣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